셀트리온 3사 합병 시 합병 비율과 주식 매수 청구권, 합병을 위한 해결 문제는.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셀트리온 오늘 플러스 3.02% 상승, 헬스케어 플러스 2.52%, 제약은 플러스 1.88%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하락적으로 크게 이탈할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은 상황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박스권에서 과연 언제쯤 다시 돌파하면서 상승적으로 갈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인데요. 일단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박스권 등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3사의 합병과 관련해서 과연 실제적으로 합병 비율은 어떻게 계산이 되고, 또한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왜 현재 시점에서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합병을 빨리 하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11월 1일이 되면은 통합 셀트리온 홀딩스 체계 하에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3사에 대한 이제 합병이 언제쯤 진행이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잖아요. 자, 먼저 만약에 합병 공시가 나온다, 즉 이사회 결의가 먼저 나오겠죠.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고 공시가 나옵니다. 이것은 가장 최근의 합병 사례인 녹십자 랩셀과 녹십자 셀의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녹십자 랩셀과 녹십자 셀의 합병은 이사회 결의일이 7월 16일이었습니다.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가 9월 13일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 및 가격이잖아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 시작이 9월 13일부터 10월 5일까지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합병을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 접수하는 기간이 있죠. 이것은 8월 25일부터 9월 10일까지 이렇게 이제 일정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요 9월 10일까지 이것은 주총일 이전입니다. 금요일이고 그 다음에 월요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셀트리온 그룹 3사도 합병이 추진이 되면서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공시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이 주요 일정 스케줄에 대한 이러한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부분들 이제 예시로 들은 것이니까요. 이와 같이 일정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과연 합병 비율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이것은 법률에 정해져 있죠. 자본시장법에 나와 있습니다. 176조의 5항에 보시면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법조항이 그렇습니다. 이해하기 어렵게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이것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기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합병 비율 산정 방법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 평균 종가, 그 다음에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일주일간 가중산술 평균 종가, 마지막으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의 종가, 이렇게 세 개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더하는 것이죠. 세 개를 더해서 나누기 3을 하면은 합병 가액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세 개 회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셀트리온의 합병 가액이 나오고, 헬스케어의 합병 가액이 나오고, 제약의 합병 가액이 나오잖아요. 요에 따라서 이제 합병 비율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어려운 말이 뭐냐면은 가중산술 평균이잖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거래량을 가중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역시 합병 사례, 녹십자 랩셀과 녹십자 셀의 합병 사례입니다. 이사회 결의일이 7월 16일이었으니까요. 7월 15일이 기준 날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쳐서 나누는데 최근일 종가는 7월 15일 종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가 문제잖아요. 먼저 최근 일주일 동안의 가중평균 종가, 이것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쉽게 이제 이걸 보시면은 이해가 쉽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일주일간의 날짜가 여기 나와 있잖아. 9일부터 15일까지의 종가 곱하기 거래량을 다 합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7월 9일부터 15일까지의 거래량을 또 모두 합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A라고 하고 이것을 B라고, 그러면은 종가 곱하기 거래량을 이렇게 다 합친 것을 나누기
그 다음에 거래량을 합친 것을 나누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104029가 나옵니다. 이 숫자가 바로 일주일간의 가중평균 종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격입니다. 그러면은 1개월은 뭐냐면은 마찬가지죠.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합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다 합쳐서 나누면은 이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숫자가 나왔잖아요. 요것을 갖다가 나누기 3으로 하게 되면은 요 가격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녹십자 랩셀의 합병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녹십자 셀도 하게 되면은 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합병 비율은 이것을 1로 계산을 했을 때 합병 비율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 합병을 할 때 1개월 그 다음에 일주일 이 기간의 개념은 여러분 거래 일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단순한 날짜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30일을 계산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 30일 동안의 기간 안에 거래를 안 하고 쉬는 날 공휴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고 그냥 단순하게 30일 날짜만 기준으로 한다. 일주일도 같은 개념이다. 그 다음에 2개월도 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거래일 기준이 아니고 단순하게 달력에 나오는 날짜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적으로 가정을 해서 셀트리온 3사의 합병 비율을 한번 계산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정입니다. 가정이고 이사회 결의일이 오늘 날짜 10월 14일 날 결의를 했다고 가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과거 1개월간 가중산술 평균 종가는 기간적으로는 9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죠. 그리고 일주일은 10월 7일부터 10월 13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일의 종가는 이사회 결의일 전날의 종가니까 어저께 종가 10월 13일의 종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세 개를 다 합치고 나누기 3을 하면은 합병 가액이 나옵니다. 요 가중산술 평균은 요 기간 동안에 종가 곱하기 거래량 나누기 요 기간 동안에 전체 거래량을 하는 개념이 가중산술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먼저 셀트리온의 경우는 A, 즉 1개월간의 평균은 요 가격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B, 일주일간은 요 가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월 13일의 종가는 요 가격이 나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합병 가액은 224,427원이 되는 것이고요. 같은 맥락으로 헬스케어를 하면은 헬스케어의 합병 가액은 91,558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약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계산을 하면은 129,637원이 합병 가액으로 나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사회 결의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계산하는 합병 비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당연히 이 T죠. T의 가격들을 셀트리온을 1로 놓는 것이죠. 따라서 합병 비율은 셀트리온을 1로 놓았을 때 헬스케어는 0.40796 그리고 제약은 0.57764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합병 비율은 이러한 개념에서 산정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되는 것이죠. 자본시장법에 있는 법조항 176조 7에 보면 주주의 매수 청구권 이런 조항이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산술 평균 가격, 그 다음에 가중 산술 평균 가격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그 다음에 과거 1개월, 과거 일주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도 같은 개념에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요, 결국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동안의 가중산술 평균, 그 다음에 1개월, 그리고 일주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A와 B와 C 요 세 개를 합치고 나누기 3을 하게 되면은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각각 다 나오는 거죠. 세 개 회사 모두 이 가격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역시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첫 번째 2개월이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사회 결의일 오늘 날짜 14일로 결의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계산을 해본 거예요. 따라서 2개월은 그냥 날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8월 15일부터 10월 13일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과거 1개월은 9월 14일부터 10월 13일이 됩니다. 일주일은 10월 7일부터 13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ABC 3개를 더하고 나누기 3을 하면은 각각의 매수 청구 가격이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게 되면요. 2개월 셀트리온 요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1개월 그리고 일주일은 요 숫자가 나옵니다. 따라서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은 248,917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헬스케어 역시 같은 개념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98,559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약 역시 계산을 하게 되면 141,942원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14일 종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오늘 종가가 222,200원이고 89,600원, 124,500원 이렇게 종가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의 개념은 뭐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먼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뭐냐면 그 과정이 이제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 주주총회 전날까지 서면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통지를 안 하면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죠. 주총 이전까지 미리 받은 다음에 주총에서 결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주총일 이후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더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주주총회 이전에 일단은 서면으로 먼저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주주총회가 끝난 다음에 또 서면으로 청구를 해야 되는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또 합병 사례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녹십자 랩셀, 녹십자 셀의 경우죠. 이사회 결의일이 7월 16일이었잖아요. 7월 16일이었고 주주총회일이 9월 13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합병 반대 의사를 통지를 해야 되죠. 이것은 이제 8월 25일부터 9월 10일까지 이것은 10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13일이 월요일이라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때까지 먼저 합병 반대 의사를 회사에다 통지를 해야 됩니다. 통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주총회 9월 13일이 끝난 다음부터 10월 5일까지 다시 또 서면으로 청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만약에 각 회사별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합병 사례에서 녹십자 랩셀과 녹십자 셀도 마찬가지인데요. 주식 매수 청구 결과 주식 매수 청구하는 사람들 총 금액이 1,500억을 초과하게 되면 합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즉 합병이 무산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액은 만약에 셀트리온 3사는 합병을 할 때 이 금액을 얼마로 정할지는 모르겠어요. 정해서 공시를 할 겁니다. 그 금액을 넘게 되면은 역시 합병이 무산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매수 청구 가격의 계산이 과거 2개월, 1개월, 일주일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다 평균을 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 매수 청구가 들어왔을 때 회사에서의 부담 그리고 정해놓은 합병 무산의 한도가 있잖아요. 결국은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가능하면은 낮게 가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합병을 위해서는 유리한 입장이 되는 것이죠. 이사회 결의일 이전 2개월, 1개월, 일주일 주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주가가 낮을 때 합병을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사회 결의일 이후에 주총일 전까지 셀트리온의 실제적인 시장에서의 주가가 주식 매수 청구 가격보다 높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주식 매수 청구 가격보다 현재의 주가가 높잖아요. 그러면은 주식 매수 청구를 행사하는 숫자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주총 이전에 주가를 어느 정도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주총 이후에도 주총 이후에 20일까지도 주식 매수 청구 가격보다 시장의 주가가 더 높게 간다면 역시 주식 매수 청구를 행사할 가능성이 낮아지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합병을 할 때는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이 낮을수록 회사 입장에서는 합병의 성사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고 또한 주총일 이전 그리고 또 주총일 이후 20일까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적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연히 시장에서
주가는 올라가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역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요, 그죠? 예, 그러한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합병을 빨리 좀 해야 된다. 그럼 과연 언제쯤 할 것인가? 단순히 그냥 제 생각이니까요. 어쨌든 간에 10월 중에는 합병을 해야 될 것이고 10월 중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합병 발표 공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라는 것은 주식을 이제 나는 다 팔겠다. 왠지는 뭐 셀트리온 그룹주는 지긋지긋하니까 주식 매수 청구 가격에다가 나는 다 팔고 이제는 안 쳐다보겠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합병에는 반대하지만 주식은 안 팔고 싶다.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굳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실 필요 없이 합병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지시면 되는 것이죠. 합병이 무산되는 두 가지 케이스죠. 주식 매수 청구 금액이 너무 많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주총회에서 반대가 많아져 버리면 당연히 합병이 무산되는 것이죠. 참석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 합병이 무산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합병을 반대하는 경우, 그러나 주식은 갖고 있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주총에서 우리가 반대를 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주총에서 결론적으로 주총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합병을 했을 때의 회사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현실성 있는 안들이 제시를 하겠죠.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결론적으로 주가를 또 방어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든 케이스를 생각을 하더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합병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유리할 것인가, 어느 시점에서 합병 공시를 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식 매수 청구권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주총에서도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가를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회사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주가를 부양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나름대로 지금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그룹 3사는 소액 주주의 비중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소액 주주의 어떤 의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느슨했던 회사의 어떤 주가에 대한 관리 의지가 합병이 시작되면 사라질 가능성 또한 있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레케로나주에 대한 유럽에서의 지금 승인 가능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유럽의약품청에서 10월달 CHMP가 열리잖아요. 이번에 정식 안건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의제 부록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이제 부록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의제 부록 제목 자체가 사전 제출 및 승인 후 관리 이슈들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승인 후 절차 결과 이런 부분들이고, 레그담비맙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은 요 B6-1에 들어가 있거든요. B6은 뭐냐면 절차 시작 일정표입니다. 참조용이고요. 그 다음에 B6-1에 신규 신청 절차 시작 일정표, 이거 역시 참조용이죠.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뭐를 또 새롭게 신규 신청을 하느냐가 아니고요, 여러분. 지난번에 10월 1일 날 회사 측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정식 품목 허가 신청을 했다고요. EMA에서 정식 품목 허가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10월 1일 날 서류를 다시 제출을 한 거잖아요. 따라서 정식 품목 허가를 위한 서류를 받았고 이에 대한 신규 절차가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레키로나주는 유럽에서는 빠르면은 10월달 되면 좋은 거고요. 최소한 늦더라도 11월 달은 정식 품목 허가가 난다는 측면이고, 이 시점도 역시 합병과 맞물리면서 역시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누누이 강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셀트리온 그룹 3사의 유일한 해법은 합병이고, 또한 이 합병이 언제쯤 진행이 될 것인가, 10월 중에는 나올 것이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